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별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부상 예방, 퍼포먼스, 그 다음에 운동화의 러닝화의 수명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바로 러닝화의 신발끈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그리고 러닝화를 어떻게 신발끈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에이, 신발끈 하나 가지고도 뭐가 달라질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이 180도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작년에 트랙 대회에 나갔을 텐데요. 나이키 런제주의 예선전으로 800m를 뛰는, 릴레이로 뛰는 예선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선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뛰었는데요. 정말 평소처럼 후다닥 묶고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몸을 풀겠다고 페가수스 41을 체험도 하고 신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뛰게 되었을 때 마지막 200m가 남았을 때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데 지금이다 하고 제가 열심히 다리를 속도를 올려서 뛰었는데 스퍼트를 올리려고 땅에 힘을 박차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뭔가 헐거워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발에 힘이 온전히 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신발 안에서 발이 미세하게 헛도는 그 느낌,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살짝 빠진 자동차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신발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신발끈이었구나. 그 후로 저는 신발끈을 묶는 것에 누구보다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실패의 경험과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신발끈을 묶으면서 이 새 거를 한번 뜯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러닝화의 기술력의 발달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쿠션, 반발력, 접지력.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을 내 발에 온전히 전달하는 유일한 부품이 바로 신발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벨트가 있다면은 신발에 있어서는 요 신발끈이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 신발끈이 느슨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발끈이 느슨하다면은 발이 안에서 놀게 되겠죠. 앞뒤로 흔들리고요. 이게 바로 최악입니다. 제가 알파플라이 3를 처음 신었을 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알파플라이 처음 신었을 때 제가 SNS나 이런 곳에 많이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발톱이 정말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알파플라이 2 같은 경우에는 이 중족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알파플라이 3에 오면서 얘가 상대적으로 발이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어퍼 자체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신발끈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알파플라이 2를 신듯이 그냥 대충 끈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최악인데요. 달리면서 계속 미세한 마찰이 생기고 이게 물집, 굳은 살, 심하면은 발톱이 까맣게 죽는 블랙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검게 발가락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땅을 박차는 힘이 이게 100이라면 끈이 헐거워서 발이 밀리면 90, 95, 85 이렇게 힘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나 오르막이나 마지막에 스퍼트를 낼 때는 정말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바로 경험했던 그 800m 예선에서 경험했던 그게 바로 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끈이 느슨하다면은 부상 위험도 증가하고요.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록 단축 이전에 다치지 않고 오래 달리기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 그게 바로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와 함께 지금 제가 신발을 신는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신발끈을 묶기 전에 황금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묶을 때 첫 번째, 먼저
양말의 상태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 보면은 그 신발 신을 때 양말을 이렇게 툭툭 털잖아요. 그게 되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그만한 그 운동화에, 러닝화에 조그만한 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신발을 신기 전에 우선은 양말을 한번 탁탁 털어서 신발에 혹은 러닝화 속이나 이런 데 이물질이 없는지 체크를 해준다. 그게 첫 번째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요. 힐컵에 뒤꿈치를 꽉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신발을 신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신발을 신은 다음에 뒤꿈치로 탕탕탕 쳐가지고, 우선 제가 이거는 박스 위니까 좀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쳐가지고 최대한 뒤꿈치에 공간이 남지 않게 뒤쪽으로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보통 분들이 신발끈을 묶을 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리본을 묶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발목에 요 발목 부분 한번 봐보세요. 요 위치랑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었을 때랑 확실히 발목을 들었을 때 보세요. 요렇게랑 요렇게랑 어떻게 되죠? 이게 발목을 들면은 얘가 확실히 올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발끈을 이걸 기준으로 묶게 되면은 꽉 묶었겠죠? 근데 얘를 발목에 들면은 엄청나게 쪼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에 뛸 때 발목에 통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묶어줄 때 발등을 이렇게 젖혀갖고 여기가 높은 상태에서 묶어주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제가 꼭 지켜야 될 규칙, 신발을 벗을 때 무조건 신발끈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펀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것 같아도 꼭 지켜야 되는 규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바로 이중 매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매듭이라는 걸 중요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끈 묶고 나서, 매듭을 묶고 나서 요쪽 안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중 매듭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 끈 묶기 전에 성적을 올리는 5가지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말 먼저 확인해 준다. 양말 한번 털어갖고 자잘자잘한 게 있는지 확인해 준다. 두 번째, 신발을 신은 뒤 그 다음에 뒤꿈치를 땅땅 쳐줘갖고 최대한 힐컵에 밀착시켜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묶어준다. 그래야지 이 발목에 조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발을 벗을 때 반드시 끈을 풀어준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도 사실 어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끈을 묶은 채로 나중에 신게 되면은 이렇게 막 구겨서 신겠죠? 이렇게 구겨서 신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중 매듭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 그냥 나비 매듭은 8kg나 10kg 넘어가면은 진동 때문에 슬슬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리를 묶어주거나 혹은 안쪽으로 꼭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겪는 불편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가 해결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신발을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뒤꿈치가 헐떡인다면, 뒤꿈치가 들썩들썩한다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흔히 러너스 루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러너스 루프, 힐락, 레이싱 레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라고 봤더니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용하기로는 그냥 그 3가지를 똑같이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이제 뒤꿈치가 상당히 많이 헐거운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스가 높이면은 자꾸 신발이 발을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러니까 꽉 조여줘야 되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특히 오르막이나 이런 거 할 때 뒤꿈치가 들썩들썩 하시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 묶음, 신발 레이싱을 하시면은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바로 요 신발에 보면요, 요 마지막 구멍 있죠? 요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지금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신발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구멍이 나란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를 먼저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그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면요. 여기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생기면은 얘를 여기로 통과시키고요. 요 끈을. 그 다음에 이 끈을 여기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앞쪽에 이렇게 툭툭 툭툭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앞쪽부터 다시 다 텐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개 정도만 이렇게 풀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당겨줄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발목이 확 조여질 수 있습니다. 요 상태.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발목을 강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잡아준 다음에 뚝뚝뚝뚝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평소에 묶던 것처럼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묶을 때는 이렇게 발목을 들어주고 발등을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해주면 이 텐션이 적당하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묶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여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묶어준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힐 슬립이 나는 걸, 뒤꿈치가 헐떡이는 걸 상당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2부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뒤꿈치 쿵쿵쿵 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목도 이렇게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뒤꿈치를 잡아줘야 얘가 앞으로 밀리거나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조율할 때도 앞쪽부터 차근차근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신어보고 나한테 맞는 텐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발등이 아픈 주자를 위한 바로 신발끈 묶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에 압박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 끈 구멍을 건너뛰는 기술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등 위에 창문을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 중에 윈도우 레이싱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스킵 레이싱이라는 것도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끈을 다 풀어준 상태고요. 저는 먼저 다 풀진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내가 여기가 압박이 심하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위로 수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그러면 여기가 비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X자로 그 다음부터는 원래 하는 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한번 제가 그냥 여기서 간이로 한번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가운데가 비었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발등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이렇게 X자로 묶어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양쪽을 대칭으로 건너뛰어도 되고요. 유독 한쪽만 아프다면은 오른발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발등을 조여주지 않게끔, 발등이 너무 피로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독 발등이 너무 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다 풀었는데요, 마지막 분들에게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특정 발가락이 아프다면은 비대칭 묶기를 하는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엄지나 혹은 새끼발가락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지가 통증이 있다면은 여기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냐면요, 엄지가 통증이 있다면은 이 엄지 쪽, 요 안쪽 있죠? 요쪽 줄을 조금 짧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선 묶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얘를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묶는 길이만 남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길이를 조절하는 거는 내가 몇 번 해보고 조금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맨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간다. 만약에 이거는 엄지가 아프신 분 기준입니다. 엄지가 아프시면 이렇게 다 가져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 있죠, 한 줄, 요 한 줄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느질 하듯이 장력이나 이런 것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 간다. 맞죠? 가서 마지막에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끈 두 개가 남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방법대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엄지에서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텐션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지금도 얘가 헐렁헐렁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요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요 압박감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쪽에 한다면은 이쪽을 시작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가로지르면 되고요. 내가 이쪽에 텐션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엄지에서 바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신발끈을 묶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러너스 루프, 흔히 얘기하는 러너스 루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윈도우 레이싱. 그러니까 창문처럼 말 그대로 가운데를 비워놓는, 발등의 압박이 심하신 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비대칭 묶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방식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묶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궁금하실 만한 것들 Q&A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락, 러너스 루프, 레이스락 다 같은 건가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름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구멍, 요거를 활용해서 발목을 잠가주는 방식이니까 어떤 이름으로 부르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보통 대부분의 힐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뛰어넘어갖고 요 발목, 요 부분만 묶는 방식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힐락이나 요 러너스 루프나 레이스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묶어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볍게 조깅할 때도 이렇게 묶어야 될까요? 오히려 장거리 조깅처럼 긴 시간 달릴수록 미세한 불편이 쌓여서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발에 딱 맞는 텐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깅할 때도 꼭 신발끈 풀었다가 다시 한번 묶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상화나 다른 운동화에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히나 발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등하나 스니커즈 이런 것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끈을 얼마나 세게 조여야 되나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제가 가이드를 조금 드리자면요. 끈을 다 묶고 나서 발등 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조이는 거는 저는 절대 금물이다. 피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에는 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묶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신발끈 하나 제대로 묶는 게 어쩌면 기록이 줄어들거나 혹은 풀코스에서 당장 내 기록을 더 낼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여갖고 부상을 막고 통증을 줄여주고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러닝을 더 오래 1년, 5년, 10년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발끈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내 발에 맞추는 가장 중요한 튜닝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팁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써먹을 게 있다면 저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닝화 끈을 풀고요. 내 발에 맞게 다시 한번 묶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러닝에서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시는 좋은 경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러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러너인바였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